자,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하는데 지금 현재 인정되는 건 뭐죠? 물권, 점유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은 다시 제한물권과 뭐죠?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요게 본권이죠. 이게 본권입니다. 자, 온천에 관한 거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그럼 관습법상 물권은 뭐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분모기지권, 그 다음에 명의방법,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물권 하게 되면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린공 4번 근린공은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가 뭐죠? 물권이죠. 취득할 부수는 없다. 맞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없습니다. 우리 듣지도 못했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은 물권이 아닙니다. 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취득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비교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죠? 213조에서 그 점유자,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 그때 나온 개념인데 요거 자체도 이 개념 자체가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이게 더 나아가 이게 물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유권을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물권을 취득,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경우에 토지 점유자는 누구 본다?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건물의 소유자라는 건 결국은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올지? 그러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권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 자, 54번. 다음.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건물을 매수하여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 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 안납 후 매수, 대급 안납 후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득을 받았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병 토지에 있는데 갑이에요. 갑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누구랑? 을과.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뭘 해줬습니까? 을은 갑에게 급부이행한. 이 얘기 전제가 뭐냐면 각자 모두가 각자의 급부를 이행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고요. 매매대금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뭐죠? 점유를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를 줬어요. 하지만 아직 미등기, 등기소를 줬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다. 그 표현을 쓰게 되면 이러한 경우다. 매매 계약이 있고 매매 계약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의 급부를 이행한 겁니다. 특히 매도인이 건물을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서류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해줬지만 매수인이 아직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아직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뭐다?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등기부상 갑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을이 제3자에게 미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넘긴 경우에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을은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에 따라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은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 그거 연관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냐면,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그 뒤로 뭐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에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매매계약에 따라서 다 넘겨줬어요. 그 결과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죠? 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의 효. 어떤 효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매수대금을 지급했고 갑은 점유를 넘겨줄 뿐만 아니라 등기소를 넘겼기 때문에 그 효력에 따라서 점유 사용권세. 이게 뭐라냐면 점용권이라고 해요. 이게 구별하는 개념이 뭐냐면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에요. 점유해서 점유권 자체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점용권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자, 매매 계약에 따라서 효력기 때문에 발생된 물건이 아닌 이상 이 사람 취득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밖에 없어요. 그럼 그 채권은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점유권이 아니라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213조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했을 때 소유자니까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 점유할 권한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점유할 권한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그 이상일 거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온 게 점유 사용권이에요.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임차권이에요. 그와 비슷한 개념을 갖다 만든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미 이 사람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소유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그래서 단순히 점유권이 아니라 점유 사용 권한이 있다. 사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기 때문에 이게 213조의 단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길로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등기를 하지 않은 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 병 또한 을이 갖고 있는 점용권을 넘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병은. 그러니까 결국은 214조 반환 청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다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채권적 성격이에요. 그럼 채권은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도 원칙적으로 채권이 을에 대한 채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얘기는 못해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문제점 해결해서 점유 사용 권한이에요. 사실 물건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한다. 근데 물건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점용권이나 물건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하잖아요. 근데 점용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법에서 정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관수법상 인정되는 것도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정말 쟁점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은 누구의 것이죠? 채무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채무자 소유 건물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을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에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기 때문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건 내 거야 하는데 아직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검당하고 있다.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과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면 불법이고 불법이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를 제거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쟁점은 뭐죠?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을에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X금을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제 배웠던 얘기입니다. 213조 관련해서 213조, 214조 관련해서 X금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죄의 청구를 꺼낼 수 있다.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보호 청구권 할 수 있죠. 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배 청구권, 그걸 묻는 겁니다. 을은 X 건물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을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점유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취권이 있다. 5번 을로부터 X금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유 사용.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게 뭐다? 점용권이다. 점용권이 있는 정에 대하여. 이미 얘기했잖아요. 점용권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를 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공부하지 않는 낯선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지문을 잘 보세요. 근데 이 점용권이 사실은 물권은 아닌데, 물권은 아니죠. 물권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물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걸 쓴 이유는 물권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다.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암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 좀 알아두십시오.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겼어요. 건물 소유권을. 그러면 종된 권리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법률상 소유자가 최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 자의 상대로 해서 아직 등기하지 않은 그 취득이 예정된 사람 상대로 해서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신익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요. 물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는데 등기 없이 취득해요. 뭔가를. 하지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그때 나오는 어떤 도구들, 보호의 한 수단으로 나온 게 처음에는 신의측 위반이었어요. 신의측 개념인데 가면 갈수록 나오면서 213조 단서로 이제 접근하고 213조 단서에 이런 점용권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점용권은 213조의 단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잖아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반면에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처신한다. 형성 판결 대표적인 게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이 아니라 협의에서 조정이나 절차 활동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 거기까지.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187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야 소멸한다. 그렇지 않다.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취득할 수 있다? 아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언제?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5번 중요하죠. 기존 건물 멸시 후 건물이 실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무효인 등기 이용과 관련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허용이 되면 중복 등기에 양상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제일 중요한 거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예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정말 금과 옥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싶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상 중요한 겁니다. 5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 여부는 어떻게 한다?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주점유는 추정돼요. 따라서 점유자가 아니라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점유자가 스스로가 나 이런 점유권은 있어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표현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나옵니다. 이 표현. 자주점유 관련해서 이미
한 2번 정도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이미 봤죠? 선의 타주 점유는 어떻겠죠? 전부를 배상한다. 그러면 이익이 현존한다는 어떤 경우? 선의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한다.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중요했다고 했죠? 과실 없이가 아니라 과실이 점유자의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할 때야만이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겁니다. 만약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거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와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하지만 그 점유에 따른 효과까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뭐냐면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 점유 효과 예컨대 기존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해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법률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그 자체와 그 하자만 승계되는지 더 나아가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 자체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뒤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설치한 설치 비용은 다른 간섭이었으면 토지 면적에 비례 부담한다. 그렇지 않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설치 비용은 반반씩,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해서. 왜냐하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지만 설치 비용은 면적과 상관없죠. 경계선 두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보상할 의무는 없다. 중요합니다.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정말 중요한데 보상 의무가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다? 분할,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후 그러한 경우에 포위된 토지, 요 개념을 알고 있어요. 포위된 토지라는 얘기는 토지가 포위됐다 그러면 무상 통행권의 이익을 누리는 토지겠죠. 포위가 됐으니까 통행권이 필요하다니까요. 포위된 사람은 통행권이 필요하겠죠. 예컨대 이거죠. 유일한 통로예요. 포위된 토지가 이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거고요. 포위한 토지, 이 포위된 토지의 반대로 포위한 토지는 무상 통행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입니다. 이런 개념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승계된 경우야. 자, 분할 일부 됐어요.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무상이에요. 그런데 분할된 토지는 아니면 일부 양도된 이후에 그중 하나가 제3자에게 매매 등의 이유로 넘어갔어요. 그 경우에도 여전히 무상이지 묻는 건데 답은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상주의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의 규정은 즉 무상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나 아니면 피통행지, 포위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이러한 토지들, 주의 토지 통행권이 필요한 토지들에 매매를 한 경우에 그래서 무상인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별도의 채권계약, 무상 사용 승낙서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더 조건으로.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은 인정되지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문 자체가 최근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네, 향후에 이 파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담은 쌍방이 절반 부담해서 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중간 품질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담은 좀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신이 비용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냐면 인접토지에 이제 펜션 같은 걸 지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에 간혹 가다가. 자,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입니다.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법조문입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상린관계 하게 되면 토지 사유자는 옆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린관계 대부분인데 토지 사용에 방점을 줬기 때문에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유자를 전제로 공부합니다. 근데 상린관계는 결국은 사용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당연히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이기 때문에 사용과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사용과 관련된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의물권자. 그러한 경우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그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